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안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던 중 외국에서 반지하는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반지하가 외국에서는 생소한가 봅니다. 외국판 기생충의 반지하 자막이 세미 베이스먼트라고 나갔고 영국 BBC는 한국 발음 그대로 고유 명사를 사용했고요. 반지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공간인데요. 영화에서 반지하는 가난의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지하 형태의 거주 공간이 많을까요? 왜 그런 건지 4월 곰손의 그 사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반지하는 뜬금없게도 남북 분단의 역사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1962년 건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층에 3분의 1만 들어가 있어도 지하층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의 대립이 고조되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을 받자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무사시 서울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실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곧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전시 상황에 대비로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에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죠.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창고나 보일러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하실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1965년을 제외하고 매년 14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정책의 결과로 많은 농촌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주택 공급에 여력이 없던 정부가 묵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지하실은 처음부터 거주 공간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통풍이나 채광이 전혀 없어 사람이 살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럴 바엔 지하 공간을 개선, 제도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층의 요건이 한 층의 일부를 지상으로 꺼냄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반지하의 탄생입니다. 이후 많은 건물주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불법 증축으로 반지하를 만들었습니다. 재개발된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도 반지하로 이동하면서 반지하 가구 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깨알 궁금했던 점. 왜 화장실에 변기가 위에 있지? 그건 바로 정화조의 위치 때문인데요. 보통 정화조를 건물 지하에 파서 넣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지하를 창고로 생각해 정화조를 깊이 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공간에서 정화조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화조의 위치와 변기의 위치가 비슷 혹은 더 낮아져서 물을 내릴 때 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를 정화조보다 위쪽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변기만 위로 올라간 것이죠. 비가 많이 오는 날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던 날 기택내 집에 똥물이 역류하죠. 1999년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즈음부터 주차 문제가 중요해지고 주차 공간 확보가 강화되면서 1층에 주차장을 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반지하를 둘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받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위한 법적인 조치인 것이죠. 예를 들면 반지하 건물의 습기를 막아주는 드라이 에어리어를 설계하고 정부에서는 반지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이번 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바탕으로 반지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찝찝하면서도 불쾌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반지하 건물은 줄어들고 있지만 청년들의 반지하 비율은 늘어난 상황에서 건축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